한국경제로 호원순 논설위원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앉았습니다. 네, 제가 장비를 미처 못 챙겨가지고, 네, 좀 이렇게 불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듀얼 카메라 기능을 사용해서 화면 한쪽 구석으로 저를 잡아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전 조금 이색적으로 보이는데 아주 네. 새로운 기분입니다. 예. 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예. 이게 반시장적인 법안이라고 지금 한국경제가 크게 보도했습니다.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환경 자체 분석이 아니고요. 여기가 자유기업 여기서 자유경제원에서 한 겁니다. 네. 자유경제원에서 분석한 거를 우리가 다시 인용했는데 뭐 환경하고 자유경제원은 사실은 지향점이 많이 우리 공통점이 많죠. 네. 어쨌거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첫째 기본 전제가 법을 많이 만들면 훌륭한 의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방망이만 두드리면 법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죠. 네. 그래서 자유경제원에서 경제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분석을 했답니다. 물론 19대 의원이 의회에서 만든 겁니다. 19대 네. 국회에서. 했더니 300 몇십 건인가? 300 여기 숫자가 337건 네. 경제 이런 법 중에 봤는데 반시장적 법안이 70%라는 야, 그 믿을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입니까?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국가 아닙니까? 헌법이 그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자유민주 체제가 나타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볼 때는 핵심은 그저 두 가지. 개인의 양심의 자유, 개인의 인신구속을 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의 자유, 그런 걸 통해서 시장 경제로 발전한다는 게 우리나라의 근본틀인데 네. 반시장적인 게 70%다.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죠. 네. 이게 우리 국회 현실인데 더욱 장대표님 무서운 거는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정당이 보면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이 있고 네. 소위 진보라는 말이 참 애매한 말입니다만은 자칭 진보라는 정당 그룹들이 있습니다. 야당에 보수라는 새누리당도 여기서 새누리당이 이거를 그럼 많이 네, 찬성했다는 얘기인가요? 새누리당의 반시장 지수도 100 기준에 38이에요. 새정치면은 네. 100 기준에 30이고 그러니까 한 50 정도로 중간에 중도라고 본다면 이 기준대로 새누리당도 좌파 정당. 우리나라에는 우익 정당이 없다는 얘기네요. 예, 뭐 무늬만 우익 내지는 보수 정당은 있는데 네. 내용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오른쪽 깜빡이 켜놓고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아니, 좌회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게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로 해서 먹고 있고 네. 어떤 체제에서 강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융성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북한을 이기고 중국을 그나마 따돌리고 세계에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중국 그 심양에 좀 다녀왔는데 그러셨나요? 예. 네. 단동까지 고속철을 타면은 1시간 40분이면 간다고 그러더군요. 심양에서? 예, 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옛날에 지금 버스 타고 갔습니다. 그 사이를.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완전 오래 걸렸다고 네. 그냥 심대고속도로도 그렇고. 예. 이야.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중국의 전략적인 수출 상품 아닌가요? 그 얘기 잘했습니다. 우리 자기 부상 열차. 네. 며칠 전에 FT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 앞서서 중국이 네. 영국의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에 수주했다는 기사가 일면톱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건 한국이 옛날에 UAE 가서 막 글쎄요, 한국은 원전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뭐 우리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때 UAE에서 한 원전 르네상스는 어디 간지 지금 보이지도 않고 네. 그래서 원전이 중국이 하고 있는데 중국이 또 고속철 가지고 LA에서 로스앤젤레스 위에 샌프란시스코, LA에서 라스베가스를 잇는 캘리포니아 고속철을 요즘 시진핑 오바마 회담을 통해서 거의 굳히기로 들어간다.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야, 그러면 이거는 아니 대한민국도 자기 부상 열차 뭐 개발한다고 미래 전략 육성 판매 아이템 중에 하나였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이 고속철로 네 번째 빠른 그 기술 개발한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그걸 가들어가고 있고요. 중국 보니까 일본도 그 보시죠. 최근에 왜 방콕에서 치앙마이 사이에 태국 650km 고속철 일본이 먹었죠. 또 뭄바이에서 인도 어디더라 그 무슨 도시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500km 구간을 일본이 먹는다 그러죠. 일본 나름대로 고속철을 먹고 있고 중국은 고속철과 원전까지 먹고 우리는 뭡니까 중간에 국회가 이러고 있으니 뭐가 되겠냐 얘기는 제 얘기는. 이 대한민국 국회는 직무유기 같습니다. 국회가 신시장 법안을 만들고 시장을 지원해줘가지고
시장이 뭡니까? 경쟁하는 데고 우수한 기업이 더 잘 나가게 해가지고 뒤에 사람들 따라오게 하고 우선은 1등 하면 좀 우리가 참 뭐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데려가고 겉으로 보면 경쟁이지만 그 경쟁 속에는 무수한 협력 체계가 1차, 네. 2차, 3차 협력이 되고 그 협력 덩어리가 다른 협력 체계와 경쟁을 이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외 진출하고 우리가 먹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보십시오. 반시장법을 만들어가지고 경쟁도 안 돼. 경쟁은 나쁜 거. 동반성장해야 돼. 경제 민주화해야 돼. 어려운 눈물을 닦아줘야 돼. 일감 몰아주기도 안 돼. 이러니까 뭐가 우리가 밖에 대외적으로 나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개방 경제에서 무역으로 투자 활성화해서 먹고 사는 경제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막아놓고 우리가 나가서 이긴다? 아니 이거는 쪽박차라는 안 되죠.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네. 되니까 중국이 저렇게 나면 위헌이 안 돼요. 장 대표님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화가 들어온 게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구한말에 네. 들었죠? 네. 지금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화가 들어온 지 130년이 됐습니다. 전화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백범일지에도 나오는데요. 사형 집행을 고종 황제가 전화기로 취소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게 전화가 개통된 지 이틀인가 3일인가밖에 안 지났을 때라서 네, 그 전화 개통이 좀 늦어졌으면 백범 선생님은 그랬군요. 근데 보십시오. 이 전화기가 130년, 제 얘기는 전화기가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전화가 굉장히 이동통신으로 지금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휴대폰 세계 1등이죠. 네. 그 다음에 소위 이동통신 말하는 3사들, SK텔레콤, LGU 플러스, KT 올레. 네. 정말 서비스 좋고 좋았죠. 그런데 이거 합쳐가지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물론 업체도 용명을 가지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뭐 국내에서 붙잡고 있으니까 해외 나가서 먹겠냐, 그죠? 제가 볼 때 우리 정도의 실력이면 삼성전자에 LG에 휴대폰 만드는 실력이고 우리 폰이면 가서 충분히 나갔어야 되는데 그 얼마 전에 한 20, 30년대쯤 뭐 TDX인가 왜 교환기 뭐 하는 그 뭐죠? 내가 메모를 했는데 이거 영어라서 정확하게 하면 교환기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잘했다 했는데 BCS 잘했다 했는데 지금은 성과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면 산업계 됐지만 궁극적으로 엉터리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놀아나는 행정이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이 반시장적인 법을 만들고 하니까 우리가 가진 그나마의 장점도 해외에 못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해도 대한민국 안 망한다. 이런 그 근거 없는 낙관주의와 자신감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나간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만하면 살게 됐다. 나눠 네. 먹자 이제.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고루 잘 살자. 나눠 가지고 너도 잘 살고 있는 거 나눠 먹자. 털어 먹자. 저기가 우리 아래 황금 배가 나온다. 빨리 갈라가지고 다 털어 먹자. 그거 아닙니까? 배 갈라라. 네. 우리 재치 있게 황금 알을 계속 먹을 생각보다는 갈라 먹고 나눠 먹자. 지금 그러니까 모르지. 형평, 공평, 동반성장 그런 거 강조하는 거는 사회의 부를 파이를 키우자, 생산 더 늘리자는 얘기하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은 또 재벌 몰아주라고 이래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경제 논리는 감정적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 나는 건데 말이죠. 더 파이를 키우자 하면요. 그 키우는 과정에서 분배가 나오가고 넘쳐나고 어쨌든 밑에도 좀 못한 데 따라 올라가게 되고 세상은 더 크게 봐서 더 평평해지고 우리가 그 무수한 복지 대상도 줄어들고 할 텐데 이건 뭐 위에를 막아버리니까 이게 되겠냐 이겁니다. 그 대책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이야기가 좀 언론보면 왔다 갔다 했지만 중국의 고속철 원전이 나가는 거, 일본이 먼저 나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130년을 되면서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기술 서포트해야 해온 통신이 못 나간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이게 바로 반시장 경제법이나 만들고 규제를 하고 공산주의, 예를 들어 보육만 봐도 공교육 해가지고 민간 사형의 그 어떤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쟁을 못하게 막아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온갖 간사가 획일적으로 나 골든 때로 공산국가에 타가 쏘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막고 공공 분야가 다들하고 막고 해서는 자율도 없고 경쟁도 없고 엉터리 강압된 협동만 나오게 되게 되거든요. 이러면은 전부 다 못 사는 겁니다. 북한에 실업률 있습니까? 실업률 제로입니다. 엉터리 그러니까 경쟁을 좀 하게 해가지고 또 앞으로 경쟁에서 이것만 공정한 경쟁을 가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고요. 한번 경쟁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더 회자부활전 일어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쟁에서 낙오되는 사람을 정말 이래저래도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사회복지로 인프라로 막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도구마에 빠져서는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우리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경쟁이라는 거는 뭐가 좋은지를 알아내는 발견 절차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네. 뭐 경쟁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뭐가 제일 좋은 건지를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 경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쟁을 하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도 나오죠. 그리고 그 경쟁을 통해서 가장 수고하고 가장 귀한 사람이 몫을 더 가져가는 효과도 네. 나오죠. 뭐 수많은 그거 있는데 우리는 지극히고 현상 끝만 바라보니까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교과서도 그렇습니다. 요즘 고등학교에 교과서를 가르치는 뜻있는 선생님들 보면은 경쟁은 나쁜 거, 네. 우리는 과당 경쟁이 맨날 문제인 거 해가지고 그 어떤 부작용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어거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경쟁이 없이는 발전도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참 갑갑한데. 어쨌든 네. 다시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되돌아와서 자유경제원도 분석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반시장 법안을 못 만들게 하고 이번 또 정기국회에서도 얼마나 반시장적 법을 만들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 19대 때는 그걸 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자유경제원이 한 의원들 한번 소개해 볼까요? 반시장법 많이 만든 사람. 네. 자유경제원이 만든 시장 친화 지수라는 걸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 시장 친화 지수가 떨어지는 의원들, 네. 즉 반시장법을 만드는데 주력한 의원들이 1등부터 5등까지 전부 다 새정치민주연합이네요. 김광진, 남인순, 장하나, 은수미, 한정혜 같은 사람입니다. 거기 저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이 섞여 있네요. 네. 비례대표, 초선, 왕년에 나 한가닥 하던 네. 선수들이 와가지고 그 새누리당 의원 중에 가장 그 지수가 높은 분은 누굽니까? 새누리당은 제 고까지는 못 맞는데 새누리당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요 시장 친화 지수가 높은 즉 반시장이 아니라 친시장법을 네. 그나마 만든 사람. 네. 새누리당도 부족하고 아쉽기는 네. 말할 바 없지만 그나마 한 거는 1, 2위가 그래도 김재경, 2위가 박상은, 공동 1위고 3위가 주호영, 4위가 김희국, 5위 심재철. 네. 뭐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 여기는 오히려 나왔지만 여러 가지 그래도 세제 같은 정상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네. 보이기도 했죠. 그렇군요. 아무튼 국회가 정신 차려야 대한민국의 그 법제부터 바로 잡힐 텐데. 아니 법이 네. 그래 우리가 운영하는 게임의 말하자면 룰 아닙니까? 네. 룰. 가장 큰 룰이 헌법이고 그 헌법을 따른 온갖 규칙이 거기에서 우리가 게임이 이루어지고 일상의 모든 룰인데 이 룰을 엉터리로 만드니까 게임이 잘 되겠냐 이거죠. 그리고 오히려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이 해외에 나가서 싸우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게는 말입니다. 네. 아무튼 갑갑하지만 뭐 감시의 눈을 부릅뜨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20대는 의원들 잘 뽑자. 네. 20대는 총선 제대로 한번 해보자. 얼마 남지 않았다. 네. 7개월인가 남았나요? 그렇습니다. 내년 4월이 선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